요즘 증시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미국의 잭슨홀도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변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추구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장으로 해가지고 뭐 로봇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타이거 글로벌 AI 앤 로보틱스 ETF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김수정 매니저님께서 보시기에 AI 관련주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변동성이 높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수익화가 초기 단계예요. 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AI를 오랫동안 연구는 해왔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품에 임플멘트 혹은 뭐 반도체를 제조하는 거는 본인들도 오래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기술의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AI 좋대 이래서 투자를 만약에 하시면은 목표 AI가 왜 나타났는지 이 AI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뭔가 장기적으로 흔들릴 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먼저 생기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AI가 사실은 인간의 뇌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타난 친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AI의 등장이라는 거는 인간의 뇌만으로는 인간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쵸? 손가락도 필요하고 팔도 필요하고 발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손가락과 팔과 뭐 다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를 대체해주고 있는 로봇들까지도 AI 생태계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래를 그린 영화를 보시면 되게 옛날 영화긴 한데 아이로봇 기억나시나요? 아이로봇이요? 윌 스미스 나왔던 네, 알아요. 이게 네, 너무 옛날 사람.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영화들이 미래를 나타낸 많은 영화들을 보시더라도 AI를 탑재한 로봇이 결국에는 인간을 대체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저는 궁극적으로 AI 생태계의 발전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거를 기억을 하고 같이 투자 상품이든 ETF든 종목이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AI를 따로 그냥 떨어뜨려서 볼 게 아니라 로봇이랑 좀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야지 앞으로의 미래가 더 진짜 분명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랑 로봇과 이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AI와 로봇의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AI 산업이 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산업에도 되게 기폭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로봇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로봇 청소기 정도?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제 수동적으로 입력을 하면은 걔가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범용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은 A 해. 그러면 A도 할 수 있고 A-도 할 수 있고 A-2도 할 수 있고 A-3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로봇은 사실 지금까지는 A에서 A-가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은 인간처럼 A-2, A-3까지도 넘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로봇들이 판단하는 수준에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데 구글이 얼마 전에 이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라 그래가지고 시각, 언어, 행동까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로봇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되게 저는 이게 상당히 가지는 의미가 많다라고 보는 게 사실 로봇이 시각적으로 그냥 이런 걸 인식을 한 다음에 이게 맥북 에어라는 걸 아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인데 본인이 언어적으로 이걸 제가 그래서 자연어로 야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연어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해하고 내가 말한 것도 자연어로 이해를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의미하는 건 이런 것 같아.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라고 구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찾아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 오케이, 그럼 나는 이 행동을 할게. 그리고 행동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못 좀 박아봐 라고 하면은 그 로봇이 주변에 돌멩이나 막 딱딱한 재질을 찾아와요. 네. 그렇게까지도 그렇게까지도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영화에서 보던 그거의 되게 초기 단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AI랑 로봇이랑 같이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구글이 AI 열풍이 불자마자 했던 게 로봇한테 먼저 임플리멘트 한 거거든요. 당연히 구글 뭐 그 서치 관련돼서는 임플리멘트 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가 되고, AI 발전으로 인해서 로봇 도입 역시 효용이 되게 높아질 걸로 봐요. 오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들어가면은 불량률 감소가 70%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원가 절감도 50% 이상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가지고 AI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개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미래 세상이 막 상상이 되고. 그쵸. 생각보다 사실 그 영화도 한 10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년 되지 않았나요? 한 20년, 10년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상상 속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제 막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재밌죠. 저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이 어떤 변곡점이 이르러서 특이점이 오면 또 아주 급격하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그런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줄 로봇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국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거의 뭐 대장주격에 있는데요.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또 다시 많이 좀 하락은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로봇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글로벌 서비스 로봇이나 뭐 산업용 로봇, 이런 로봇들이 AI와 만나면 되게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글로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산업용과 서비스 로봇을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업용은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로봇들을 조종하는 로봇이 있고, 그 로봇을 조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AI 기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인천공항 가면 에어스타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귀여운 애, 걔가 이제 서비스 로봇이고, 미국 대학교에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배달해주는 로봇, 그것도 이제 스탠포드 학생이 만들었나?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이제 분야별로 도입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도 되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주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기사도 워낙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의 기업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의외의 기업이면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로봇 입장에서 앞서 있는 기업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인데, 의료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가 되고, 얘네가 AI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의 1인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1인자. 그 기업이 의료계에서 지금 폭넓게 사용되고 있나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근데 물론 사람이 집도를, 그러니까 수술이니까 집도를 할 때 그 로봇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미국에서는 그 로봇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상처를 어떻게 더 줄이고 효율적으로 로봇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을까? 네. 뭐 뇌 같은 경우 워낙에 센시티브하니까 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앉아가지고 보면서 수술을 하고 로봇을 어떻게 잘 작동시킬 수 있는가를 네. 공부하는 것도 지금 미국 의학계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의 1등이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죠. 제가 잠시 주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가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290불인데요.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주가를 쭉 추이를 보면은 우상향했어요. 되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걸로 보이는데요. 와, 이런 또 되게 알짜배기 기업이 있었네요. 네, 네. 원래 이제 미국에선 유명한 회사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인기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 기업 중에서도 이제 수술 로봇 등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네.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이 로봇을 상당히 잘 만들어요. 일본 유명하죠. 네, 키엔스 이런 기업들 네, 다들 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3차원 물체를 디지털화시키는 측정기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 비전, 스마트 센서 이제 공장 자동화 대표 기업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뭘 한다는 거지 이러실 것 같아서 좀은 그냥 걔네들이 만든 로봇이 정말 많은데 가장 네. 대표적인 로봇을 말씀드리자면 컨베이어 벨트에 네. 뭐 제품들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육안으로 보고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일을 대신해서 센서로 쫙 하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얘 불량, 얘 네. 통과, 얘 불량 이렇게 나오는 거를 개발을 하는 게 키엔스라는 로봇 회사라고 네네. 봐주시면 되고 산업용 로봇의 대표 주자라고 봐주시면 키엔스요. 됩니다. 네. 키엔스의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엔스 주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방금 봤던 인투이티브랑 인투이티브 좀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죠. 둘 다 인투이티브 AI 로봇 서지컬. 관련돼 가지고 상승 이유, 네.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하게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은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진짜 상용화돼서 쓰여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안정적으로 조금 내가 로봇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업이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 ABB라고 네.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 스위스 회사예요. 네. 근데 키엔스, 그다음에 일본의 화낙. 네. 일본이 사실 제일 잘해요. 키엔스랑 화낙, 네. 그다음에 야사카와 전기가 네. 이제 그거랑 ABB가 세계 4대 로봇 회사입니다. 네, 네.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세계 4대 로봇 회사, 네. 산업용 로봇 회사. 네, 세계 4대 로봇 회사가 방금 말씀해주신 ABB, 키엔스, 그리고 화낙, 화남. 화낙은 아직 말씀 안 네. 드렸는데 야사카 전기. 네. 네, 그렇게 세 개는 일본 기업이고 하나만 스위스 기업.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글로벌로 눈을 넓히시면 예.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일일이 다 알아보기는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제가 그렇죠. 지금 보기에도 이름도 너무 낯설어가지고 힘들게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까? 근데 네.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구글에 작가님이 검색해 보신 것처럼 그냥 이미지, 동영상 네. 치면은 정말 생각보다 앞서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고 그 외에도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미국에 이제 코그넥스라 그래가지고 부품 검사, 결함 감지, 그 다음에 제품 조립 등 자동화 하는 애들도 있고 네. 그 외에도 AI 시스템을 로봇한테 어떻게 임플멘트를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본 적이 있는 기계는 네. 약국에 가시면 요새는 기계에서 따라락 나오는 거 아세요? 알아요. 네. 그거 이렇게 엄청 이따만한 기계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큰 그거 누가 네. 만드냐면 옴니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요. 아. 네. 그것도 서비스 네. 산업용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네, 같은데 결국에는 바이오텍, AI,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인 거죠. 네. 사람이 해야 되는 판단을 대신해서 약을 또록또록 네, 해가지고 네. 이제 약사분들이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까지도 다 저는 개인적으로 AI와 로보틱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네. 충분히 국내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 네.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잘 될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네. 기업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AI 기술도 미국의 AI 기술 기업들을 보면은 막 CSC3.AI라는 회사 되게 미국에서는 유명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시가총이 되게 작은 회사지만 얘네들의 AI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한때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얘네들은
기업들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ETF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모든 기업들을 다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편입 편출을 하고 이래서 이제 ETF를 만들어서 글로벌 AI 로보틱스 ETF를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ETF 저는 그래서 산업 성장의 초기 단계인 산업들의 ETF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제가 종목을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놓으시면은 보다 보면 제가 이제 계좌에 넣어놓는 순간 보게 되잖아요. 보다 보면 수익률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좋았을까를 보시고 공부를 종목에 대해서 하시고 이제 보시다가 아, 이 종목이 난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오버웨이트를 하기 위해서 종목 투자까지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일단은 아직 누가 잘 될지 모르는 초기의 산업이다 보니 저는 이제 ETF 쪽을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훌륭한 기업들도 좀 이렇게 세상의 변화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고. 분산 투자가 필요한 분야죠. AI나 로봇 특히. 그렇죠. 또 이것도 보니까 주가도 오를 때는 신나게 오르지만 또 하락할 땐 무섭게 하락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로봇이나 AI 분야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안전한 방향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로봇 관련주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기업들의 주가를 보니까 한 5년 정도의 추이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투자하기가 꺼려지신다. 그런 주주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좀 로봇 관련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인 건 맞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앞에 제가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빅테크가 리드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얘네들은 빨라요. 그 실적에 나타나는 것도 빠를 거고 본인들이 여기저기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빠를 거고 그다음에 AI를 20년 동안 준비해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빠르겠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고 로봇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높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진정 위너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ETF를 먼저 확인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미국의 보츠라는 ETF가 좀 유명해요. 작가님 아시는지. 보츠. 그 로봇 관련된. AI 로봇 관련된 건데 그거랑 똑같은 상품이 국내에서 저희가 런칭한 게 이제 글로벌 AI 로보틱스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개인연금이나 이런 연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ETF 상품 하셔야겠다. 왜냐면 연금에서는 역에 담는 게 어려우니까. 맞아요. 막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거 투자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뭐 2차전지 쪽도 많이 하시겠지만 2차전지 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AI나 로봇 관련된 ETF 방금 소개해 주신 거 보츠와 똑같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에서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과 AI 관련주가 저는 향후에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실적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펀더멘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펀더멘털이 너무 조금 그러네. 아직은 주가가 고평가돼 있어 하고 이렇게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실적 문제에 좀 직면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실적 불안정성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빅테크 기업들 지금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정도? 엔비디아 정도일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크게 막 두려움을 느끼실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적에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따다닥 나타나느냐는 지켜보셔야 되는 이슈죠. 근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좀 늦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나 투자는 그렇죠. 먼저 가서 좋은 기업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맨날 막 그거 주식 창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먼저 조금 그래서 분산 투자용으로 ETF 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는 빠를 수 있는데 하드웨어 로봇은 조금 느릴 수 있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5년 정도의 앞에 지금이 2023년이니까 2028년 야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지금 현재 실적 문제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꿈을 키우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와 로봇 관련해서 김수정 매니저님께서 정말 깊이 있는 좋은 이야기 말씀 전해주셨고 또 좋은 종목들도 추천해 주시면서 ETF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주주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증시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미국의 잭슨 홀도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변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추구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한꺼번에 이제 단일 종목에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모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분산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한주주TV 출연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